자, 안녕하세요. 지타자 안겼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일요일 4시 46분을 가고 있네요. 새벽이라 좀 목이 잠겨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인 좀 사실이 발생돼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코스피 200에 특례 상장을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특례 상장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유입 자금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겠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였었고요. 1000억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 15회 정도는 스타 펀드 매니저를 기록하긴 했었는데, 이 공모주,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1조 원가량의 추가 자금을 가지고 제가 따로 운용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락업이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수에 편입될 때는 호재와 악재라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어느 룰에 의해서 만일에 시장이 어떤 급격한 하락 구간이 됐을 때는 기계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만일에 전체에 대한 이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오잖아요.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 단기적인 쇼크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어떤 북핵 리스크 이럴 때는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합니다. 장중 또는 그다음에 장전, 장후에.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총만큼에 대한 부분을 진입을 해요. 예를 들어 10조 원이라는 규모에 있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기계로 거래 들어가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장전에 거래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장전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부근에서는 이 코스피가 말 떠서 시작할 때 있죠. 시작과 동시에 뉴욕 글로벌 어떤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또는 급락이 나오면서 빠질 때, 그때 시초가, 그리고 종가에 이 대형주들이 갑자기 2~3% 정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현상 본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급락이 나오는 현상. 그때도 역시나 장중에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될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후반부에는 제가 분명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리고, 사업부, 그리고 또 이 공모가가 왜 저단에서 아주 이 가격이 싼 구간에서 상장을 기관들이 일부러 시켰는가, 그리고 그룹사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은 사실 상장이 돼서 오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올랐다는 거, 그것도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패시브 자금이라는 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 즉 쉽게 말해서 당기면 당기는 대로 수급이 받치는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다만 반대인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종목은 그 블루벤처스라고 하는, 블루벤처스 파트너스인가요? LG 마사위가 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대주주로 돼 있죠. 유통 물량이 많습니까? 적죠. 시가총액은 적습니까? 크죠. 작은 힘으로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힘이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였습니까? 개별주였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종목이긴 하더라도 개별주죠. 왜? 지수를 완벽하게 추종할 수는 없었던 종목이에요. 작은 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급등과 급락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었던 건데, 한 예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맞죠? 지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급이 동반되기 때문에 만일에 3~4% 오르는데 이런 패시브 자금, 시장을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50개의 시가총액 순으로 자동으로 기계로 사버리자라고 해서 유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르는 종목을 어쩔 수 없이 편입하게끔 만드는 제도. 이게 왜? 삼성전자가 만일에 여기서 10배가 오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러프하게. 이건 좀 너무하다. 1.5배. 1.5배만큼에 대한
시가총액 변경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잖아요. 역시나 금액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수형 펀드를 다루는 애들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이 종목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로서는 가장 큰 자금을 운영했었고, 지수 연계형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은 대략적으로 5천억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대형주의 2, 3%에 대한 변동성 또는 프로그램으로 기계에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는 거라서 사람의 심리를 완벽하게 절제시켜 버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지금은 어떤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시죠? 그리고 기관들의 작전 때문에 올라간 건 아시죠? 그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나 제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이제 울림이 갈 겁니다. 자, 좋아요는요,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소통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어떤 함수가 나옵니까? 예. 보통 작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유통 물량이 적은 거를 서로 주고받죠. 가능하죠. 근데 이게 시장의 게임 체인저들의 수급들이 목이 안 좋네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길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불을 하면서 같이 바람까지 움직이면서 강하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수급이에요. 자, 1번은 호재이긴 하다. 2번은 악재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변동률을 기록한 과거의 데이터는 없을까? 있죠. 분명 있죠. 자,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놨고, 이게 원래 토요일 기준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일요일날 제가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어요. 샘플링을 좀 걷다 보니까 연구소에 저희 이제 제가 펀드맨 출신의 첫 번째 어떤 경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후배들이 와서 이 자료 작성하는데 하나의 오기 표현이 좀 형성이 됐었어요. 그 자료집 제가 일단 바쁘신 분들은 보내드릴 거고, 내용 좀 더 이어갈 거니까요. 자, 일단 에코프로머티 코스피 200 특례 상장이죠. 자, 프로그램 거래, 기계가 거래하는 가격, 퍼센트지 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룰은요, 대응적 자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밀고 들어오는 수급이 있고요, 어느 부분을 빠지게 되면 밀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즉 지금까지 어떤 한정된 수급들, 특정한 수급들이 움직이고 내리는 과정을 이 기계가 컨트롤할 겁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는 분명히 정해진 룰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운용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자, 제가 이번 후배들이 또 토요일날 영상을 보고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 이거 왜 이러시냐고. 계속 제가 영상을 상장되기 전부터 공모가 17대 1에는 함정에 무조건 진입을 하세요. 이건 전부 다 작전의 논리입니다라고 했는데 엄청 욕을 많이 먹고는 있는데,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1번이죠. 4822 자, 8706으로 자, 애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애라고 보내주시고, 만일에 문자 혹시 못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 샵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계속 뭔가 휴대폰을,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요? 계속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니까요. 이거 설정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샵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은 이 전략집 자료집대로 분명히 이동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일단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전략 자료집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 부분부터 볼까요? 사업 부분?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때, 그쵸? 이 저점에서 왜 17대 1로 경쟁률을 끌어내리면서 기관들은 초과 청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낮게 상단에서 시작하려고, 하단에서. 상단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나옵니까? 고프로 BM과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수 스페셜, LNF, 이런 양극재, 음극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일단은 기업이 관련된 부분이죠. 위에서 떠서 시작을 해버리죠. 얘가 떠서 지분 가치로. 같이 옆에 있는 환경이, 같은 환경이니까요. 원치 않았던 거죠. 왜?
경쟁률이 작게 되면 참여를 사람들이 안 해요. 이 상하리만큼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거 살게요 라고 하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사고, 사람들이 막 이제 한산해서 안 가면 안 좋아서 안 사는 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17대1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10대1이든 초과청약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못 받을 수량인데도 불구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의도는 바로 얘에 대한 가치를 끌어내려서 올려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부터 LNF, 이수 스페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을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다고요. 공매도를 쳐놨는데 이제 공매도를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띄워놓고 상단에서 시작을 하면 공매도를 못 치죠. 그럼 방법은 싸게 사서 갚아버리는 게 환매수 전략이잖아요. 갚아놓고 얘네들을 충분히 수익을 낸 상태에서 나머지 쉬어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60%씩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2번을 먹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과거의 패턴과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일에 11월 상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을 제가 구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왜 11월이 반드시 이 상장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100%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자, 12월은요 어떤 달이죠? 양도세를 내야 되는 달. 그 뜻은 뭐냐면 12월까지 10억 원 이상의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만일에 안 팔잖아요? 그러면 0.3%의 증권거래세를 이걸로 끝날 걸 10몇 프로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하게 되면 엄청나게 물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나오죠. 기존 상장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신규 상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6년 동안 항상 이 논란은 매번 있었어요.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옵니다. 어쩝니다. 결국은 11월은 꽃장이죠. 신규 상장주에겐. 이렇게 되는 논리예요. 11월 17일 상장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부터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거는 14일, 11월 14일은 뭐죠? 실적 발표가 다 끝나는 날. 그러면 시장을 기댈 데가 없잖아요. 실적은 이미 다 서프라이즈든 아니면 안 좋든 나오기 때문에 3박자를 정확히 이루어내죠. 수급.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는 첫날에 대한 매물만 소화시키게 되면 그 다음은 대주주의 지분이 많든가, 그 다음 뭐? 뭐요? 대주주의 지분이 많든가 보호회수가 걸린다고 하면 매물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상장된 기업들이 문제 아닙니까? 좀 올라온 중소형주. 그렇죠? 이 논리. 그러면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정말로 그렇게 있을까 볼까요? 끌어올리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움직입니다. 어떤 양극재 44조 그거 고객사 다 합니다. 그리고 LNF 혹시나 쉬어가는 과정에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상환하고 싸게 급등. 정확한 논리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에코프로머티를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점에서부터 공모 때부터 사라. 계속 들고 가라. 이 경계심을 보이는 이 단계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앞뒤의 특례 편입일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근데 결론은 이 과정에서도 물론 이 주가의 이 하락을 피해가는 것도 물론 한 단계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빠져가는 과정에서 더 큰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보이면 옮겨가는 것이 주식 투자자라고 했죠. 몇 프로입니까 이거? 40%. 에코프로비엠 몇 프로입니까 이거? 네? 60%. 이수 스페셜 볼까요? 이것도 단발성으로 4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증명하는 투자자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쉬어가는 과정에서 비중 조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중 확대, 비중 조절, 비중 확대. 이 구간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이 판을 알고 있었죠. 다 말씀드렸고 전략집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전략도 분명히 그 논리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반드시 이 전략집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는
지금 실선에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미 걔네들은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1,000억, 2,000억씩 운용하진 않잖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잘 됐으면 더 잘 되기. 잘 하셨죠? 물론 잘 하셨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 자, 8706으로 에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했죠. 자, 하나, 둘. 악재 하나가 있고 호재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이동채 회장님이 구속이 되긴 했지만 그분은 분명히 실선에서 움직이는 필드입니다. 필드. 아시죠? 그 변호사를 대동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면회에 대한 부분이 녹음이 될 수 없는 사실. 그 부분을 이용한 부분인데 요게 조금 기사로 좀 흘러나올 겁니다. 악재가 있다면 우리는 피해가는 과정, 호재가 있다면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받아가시고요. 룰이 있다고 했죠. 기계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모티를 만일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시장의 룰은 분명히 신규 상장주를 원하는 11월이었다. 오케이? 기관은 분명히 양방향의 숏 커버, 즉 공매도를 싸게 갚아서 주식 본주로 또 수익을 내고 에코프로머티까지도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 과거에도 이런 신규 상장주가 나왔을 때 제가 만일에 또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그 전략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경험이 그런 거 있죠. 주식으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문제죠.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거의 7-80% 분들이 다 그렇게 잘 하시고 계세요. 자, 중요한 건 혹시나 그렇게 이렇게 더 큰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 펀드 매니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 운용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다 해서 한 200 종목을 순서대로 나뉘어요. 비중만큼 들어갑니다. 비중만큼. 그쵸? 지수를 위로 본다고 하면 위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근데 만일에 지금처럼의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런 세력들이 쭉 끌어당겨요. 예? 그럼 유입되는 자금이 쭉 들어올 순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래량 없는 또 하나 더. 자, 그냥 이건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없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매도는 분명히 코스피 200에 있는 특정적인 종목을 밀어버릴 겁니다. 다만 어떤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는 추종을 할 겁니다. 그 퍼센트 이거 아세요? 몇 주가 거래되는지에 따라서 추종하는 프로그램 거래, 힘을 실어주는 거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지게 베팅하는 프로그램 거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도 쭉 오르고. 그게 거래량에 대한 법칙인데 그냥 거래량 아니에요. 정확한 함수, 기계적인 거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머리 위에서도 또 이런 말 하면 또 후배들 뭐라 그랬네. 자, 그 시장의 논리, 시장의 위에서 한번 놀아봐라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한 개의 기업이 어떤 룰이 10년 동안의 데이터에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했죠.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 받아가시면 끝나죠. 자, 그러면 논리도 알았어. 시장의 수급도 알았어. 신규 상장주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기업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양극재죠. 핵심이. 배터리. 왜 양극재가 필요합니까? 양극재는 뭐죠?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배터리통 크기를 늘리게 되면 밀도를 촘촘하게 하게 되면 전도율이 좋아지게 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는 음극재를 이용해서 충전 속도, 그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흑연을 다뤄서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충전을 안 하고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충전하는 거 급속 충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휴대폰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빨리빨리 그때마다 충전을 해야만 하는 때와 반대로 얘기할게요. 뭐 예를 들어 30분이면 충전이 되는데 방전에서 10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 더 좋은 건 뭡니까? 휴대폰 한 번만 충전하게 되면 3일 정도 쓸 수 있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충전기를 동반해야 되는 단점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양극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근데 왜 머티가 중요한데? 자, 양극재는요, 이렇게 나뉩니다. 리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이건 조금 깊은 내용인데 잘라서 절삭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리튬은 반드시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전구체죠. 또 이거 어려워지네. 전구체는 뭡니까? 그냥 화학적 물질 되기 바로 전 단계. 앞전자 쓰죠. 전구체. 쉽네. 그쵸? 이 전구체라는 부분이, 전구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니켈, 그리고 플러스 흑연, 아연, 망간. 니켈은 반드시 필요해요. 얘네들을 비중 조절해요. 어떻게? 국제적인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 자, 니켈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하이 니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니켈은 필요한데 함량을 높인다. 하이 니켈이다. 그쵸? 이런 뜻이에요. 자, 하이 니켈인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이 왜 요번에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그쵸? 이 삼성 SDI에 44조 원의 수주 계획을 따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든다. 양극재 만들기 위한 전구체. 근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이니켈을 다룬다. 개발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공생관계긴 하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걸 만들어내서 이 하이니켈이 여기 들어갈 뿐이지 완성체를 만드는 게 가장 비싼 거 아시죠? 차도 그렇잖아요. 뭐 창문, 핸들 다 파요. 완성차 파는 게 제일 비싸잖아요. 벤더가 다 만들어내. 자, 전구체를 어디다 납품한다? 에코프로 BM에. 에코프로 BM은 얘네들한테 팔죠. 대기업이 얘네들이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고 결론은 제일 비싼 값에 여기 넘기는 구조죠.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성장성도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에코프로 BM은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는 뭡니까? 단점이라고 보는 게 매출 구조가 80%밖에 되지 80%가 에코프로 BM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단점입니까? 없어서 그래요. 에코프로 BM 같은 이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전구체 갖다 주면 양극재를 생산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전구체를 어디선가 가져올 수는 없다. 제람웨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뭐 한 94% 정도를 원래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져왔었는데 문제가 된 게 뭡니까? IRA 법안. 바이든이 원래 미국에 있는 대통령 이름이죠. IRA 법안을 발의하면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녹색 선장, 탄소 배출권 이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세제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있죠. 중국 거 이거 갖다 다 쓰게 되면 우리 거 세금 혜택 안 줄 거야. 여기서 논리가 나옵니다. 배터리. 자, 우리가 전기차 하나 살 때 한 4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배터리 바꾸게 되면 이게 바로 1,500만 원이 들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에 한 번에 못 가서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중국 걸 못 쓴대요. IRA 법안. 이게 배터리가 더 비싸질 건데요. 차가 4천인데 이거를 뭐 3천 불러버리면 누가 탈 겁니까? 국내 전기차를. 수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 뭐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얘네들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뭐 양극재, 뭐 전구체, 그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도 하는데 얘네들이 22만 톤, 얘네들이 한 1만 톤이 안 돼요. 비교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가격은 부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시장의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작전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11월이라는 이벤트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요? 네, 환경이 있었고 재료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이 재료도 환경을 만났을 때 IR랩 이게 성장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끌어당긴다고 오르는 게 시장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그냥 움직이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빠지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 어떤 사실들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좋은 주식입니다. 네. 나중에는 우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좋은 주식은 맞지만 그죠? 그죠? 좋은 뭐 타이밍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린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풀 배팅이 아니고 비중 축소와 이거. 이제는 시장의 논리에서 움직일 때니까 거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전략자료집 이거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06. 저도 이제 오늘 뭐 월요일에 있을 세미나 때문에 자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에. 자 다시 한번 그리고 돌아가서 맞다. 요것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에코프로 머티를 거래하지 않아야 될 날도 있는데 사실 뭐 이 종목 하나만 붙들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5개의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집을 했어요.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전에 제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보여서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고민해 봅시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랬다고요. 자, 에코프로머티. 자, 금방 설명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 요런 조정 과정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런 조정이 있었는데, 일라일류와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어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게 나와서 나는 삭센다로 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류와 노보노디스크 주가 신고가.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1년에 3배씩 성장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산업이 나올 때 저는 빠른 속도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는 종목을 다루는 방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다 했죠. 에코프로머티도 사실 보세요. 시장의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애매한 이 발언이 있었고 그게 고용지표가 금요일 날 나왔죠. 이때까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큰 돈은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죠. 아직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75% 이상 되니까. 산업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 2차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영위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전기차 배터리 산업,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죠.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왜? 전기차 시장은 둔화되지만 배터리 시장은 커진다. 왜? 서울에서 부산 한 번에 가고 싶으니까요. 팩트죠. 자, 그러면 산업을 보고 업종은 뭐다? 이거는 분명히 니켈 가격과 그리고 뭐죠? 아까 망간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의 업종 배터리 내에서도 리튬 업종, 니켈 업종 이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삼박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신규 상장 특수 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그 작은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는 건 산업입니다. 빈 공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많이 빠진 종목들은 빈집털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빈집털이가 아니고 꽉 찬 집이라서 뭐랄까요?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쭉. 부자는 3대는
망해도 먹고 산다. 뭐 그런 논리죠. 쭉쭉. 표현이 쉽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더 그렇네. 자, 그렇게 갑시다. 자, 결국은 좋다 이건데 코스피 편입 200은 분명히 수급적인 논란에 호재와 악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계가 설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쭉 빵, 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논리에 대해서 퍼센트지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자료집 어디죠? 이걸 보내드린다 했던 거예요. 정말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 가격 룰과 거래량 기준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텐데, 아까 이 증거사 매집주는 반드시 한번 받아가 보세요. 문자 주시면 A라고 보내시면 이것까지 보내드릴게요. 근데 타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고 여기서 다룰 겁니다. 이따 이 방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조금 좀 나오고 있어요. 유동성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감안하셔서 그냥 L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거 보내드릴 텐데 만일에 본인이 보유한 기타 다른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있다고 한다면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전. 이때가 배당을 받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이 쇼커버, 즉 뭡니까? 공매도를 머리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해요? 말씀드릴게요. 주식 선물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주식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요새 공매도를 금지시켜놨더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요 주식 선물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지의 용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거래소에 본인의 어떠한 이 쇼커버를 했다라는 거 인증만 해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L라고 보내주세요. 요거 한번 비교 설명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본인이 다른 종목도 여기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많죠. 뭐 하나의 주식타자 안규수 단기 종목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3번에서 6번 보통 뭐 4번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근데 특징적인 산업의 사이클이 변동이 돼 있으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 에코프로머티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해야 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절이 끝난 상태에서 피해 갔을 땐 다른 업종도 건드려 보는 겁니다. 다만 단타가 아닙니다. 자, 11월 29일 수요일 날 제가 갤럭시한 머니트리를 이렇게 시초가에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STO 가상자산 허용 기대감이라고 했죠. 자, 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L라고 보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요.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보통 제 구독자분들은 연령대가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예. 저 또래가 많고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뭐 70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저 밑으로는 많이 없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뭐 차트나 이런 것들 좋아하거나 막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이렇게 어떠한 흐름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 정확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만 필로 알 수 있죠. 들어보면 필드에서 얘가 뛰었었는지 아니면 시장 판을 아는지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예, 그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아 모니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의 룰을 이해해야 향후에 어떤 시장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날이죠. 11월 29일 날 말했는데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 근거가 없이 오르는 거는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인맥 관련주면 분명히 인맥 관련주였고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신고가 가고 있고 금값이 사상 신고가 가고 있죠. 이때서 뭡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말겠다에 따라서 이 하겠다고 하면 자꾸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모든 돈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국내 시장에 있는 돈들이. 그러니 야, 그 사람의 입에 놀아날 필요 있니? 제3의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선정한 거고 금은 안전자산이죠. 실물자산이죠. 근본주의라고 과거 있지 않았습니까? 금을 가지고 자본을 평가한다. 전 세계 통용.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신고가를 난 거예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을까? 2배까지 오르잖아요. 이걸 테마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뭐다?
STO. 자, 가상화폐가 있긴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또 나뉘죠. 뭐 NFT 그림, 뭐 이중섭의 소그림, 뭐 어떤 뭐 기무 이유 아닌가요? 뭐 어떤 그림, 그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권리, 라이센스로 보는 거죠. 한 100개 정도만 찍어내는 거예요. 사진 형식으로. 그럼 보관이 되죠. 일단 뭐 이제 뭐 USB든 어디 뭐 보안 걸린 코드로 하나 1억씩 팔겠습니다라고 해서 요거는 판매하지 않는 거, 나눈 거야. 근데 이걸 또 쪼개서 실제로 하나씩이 아니고 이런 증권 거래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토큰 형식으로 쪼개면 어떨까?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 괜찮네. 왜? 가상화폐 시장이나 토큰 시장이나 NFT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이거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들게 되면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지적 재산권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무형의 자산을 유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러다임의 변화 아닙니까? 음지에 있었던 걸 양지로 끌어오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모니터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특징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뭐 위메이드도 그렇습니다. 위믹스 코인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또 이거 옆으로 빠지는 거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 항상 이런 어떠한 시장의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쪽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냥할 것처럼 간다? 그건 주식시장의 룰이 아니죠. 그쵸? 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이것도 뭐 코인의 어떠한 상장 페이지 이후에 재상장이 되는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연계금 투자 잠깐 어떤 뭐 대화를 걸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시각이 몇 분이지? 잠깐만요. 이거 좀 세미나가 예정돼 있어서 5시 25분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다룰 때 앞으로는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급등이 일어나는, 만일 어떠한 이 수급적인 이슈로 이젠 이게 10조 원이 되더라도 한 1.5조 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유통 주식수를 따지게 되면 쭉 끌어올리는데 그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하는 기준을 돌파하지 못하면 큰 자금들이 밀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거래량을 정확히 기준치만 맞춰서 끌어올리게 되면 쭉 들어올 수 있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이 논리입니다. 그럼 빠질 때 한번 계산해 보죠. 빠질 때도요, 이 거래량 기준 하나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연계되어 있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빔의 그룹사들의 시총을 묶어서 요 부분을 깨게 되면 기존에 있던 물량을 손절매를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기관의 퍼센티지 룰이에요. 룰. 이 룰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한 예로 증권사 프랍이라고 있습니다. 프랍은 뭐냐면 증권사가 고유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게 증권사가 보유한 돈을 가지고 프랍 펀드 매니저들이 거래를 해요. 그럼 수익을 내죠. 이걸 가지고 성과급으로 배분을 하고 증권사는 이걸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을 해요. 왜? 뭐 증권사가 먹고 살 수 없을 때, 그죠? 그때도 이 단기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 프랍 트레이더들이 있다고요. 단기 거래를 하는 애들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다? 시장에 대해서 손절매를 하는 건 이 그룹사 시총 전반적으로 다 합쳤을 때 깰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자료 지배는 제가 아주 쉽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쉽게 적어놨어요.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이대로 전체 시가총액의 기준이라는 거를 풀어놔서 가격을 얼마를 훼손하게 되면 12월에는 분명히 여기를 깰 것이고, 기계가 들어오는 시기는 이걸 통과하게 되면 들어올 것이고, 거래량, 그냥 거래량 보는 거 쉽잖아요. 오늘 그쵸? 넘지 못했네? 여기는 팔고 하자. 넘었네? 이건 성립. 오케이, 추가 매수하자. 피해갈 건 피해가고 즐길 건 즐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최종 목표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제롬 파월의 이입, 금리 인상할 거냐 동결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다만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용지표죠. 실업자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오히려 호재가 돼버리네. 실업자 수가 감소된다라고 하면,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호재인데 금리 인상해버려요. 악재죠. 결국은 금리 인상할지 말지는 고용지표로 보면서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현재의 비트코인의 상승과 어떤 금값의 상승은 아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제롬 파월의 입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 매월마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래, 시장산업 업종을 통해서 반드시 사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추가적으로 몰랐다 치더라도 뭐 11월이란, 물론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11월이라는 특수 신규 상장주의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 달인 걸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 시장산업 업종만 보게 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죠. 왜? IRA 법안. 그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분위기. 시장은 항상 큰 단락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는 아니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오른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딸려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머티를 상장시키면서 낮게 상장시키고 끌어올리고 에코프로 BM과 LNF 이수 이쪽 스페셜 본줄 가지고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이 시장의 논리를 따랐다는 거죠. 10년 동안 항상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에코프로라는 그룹 말고도 이런 어떠한 시총에 대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의 기업이 됐고요. 7개의 기업을 했을 때 제가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8개. 이 밀도,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반드시 전략 지원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는 월요일 날 시간으로 뭐 7% 올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쵸? 자, 이 부분 영상으로 풀어버리고 싶은데 잘못하면 또 말이 많아요. 이거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했던 답변에 대한 부분은. 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텔레그램 방은 분명히 종목을 다루기 하지만 시장산업 업종이라는 큰 판을 다룬다고 했죠.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도 이건 자 텔레라고 아닙니다. 그냥 L라고 보내십시오. 예. 그리고 만일에 주변에 이 방을 들어오고 싶은, 이거는요 공부를 하기 위한 방입니다. 시장산업 업종에 대한 큰 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데, 주위에 만일에 이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링크 주소를 그냥 보내버렸더니 공률에서 막 몇천 명이 한 번에 들어와 버려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자, 이거는 공부하시는 그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고로 여기 기사 올라가는 건 2, 3분이 더 빠릅니다. 각 HTS에 올라오는 거는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래요. 예. 자, 만일에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주위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분들, 에코프로 꼭 이런 어떤 같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같이 청약하고 같이 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에코프로 머티를 사신 분들은 거의 에코프로도 들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도 들고 있고. 맞아요. 거의 2차인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근데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이거 오를 시기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자, 하나, 둘, 셋, 넷인데 각각 전화번호를 달리해서 보내십시오. 아시죠? 그분들만 제가 승인 절차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누구누구 지인입니다. 누구누구 지인입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아시는 분한테는 여러분의 전화번호 끝번호 있죠? 7958이면 7958 지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승인 절차에서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무슨 아저씨 막 이런 분들 있죠? 2차인지 좀 유명한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거 왜 여기 다 내보내기 했는데, 저는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사실 제가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과거에 이런 거에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잠깐 유튜버를 했을 때도 100만 명 구독자가 있었는데, 참 그때 좀 여러분들 제가 경제연구소를 만들면서 같이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안면이 있었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해달라 해서 어차피 제가 필드에서 어떤 이런 시장의 어떤 국채, 금, 글로벌 자산 배분 이런 거 전략들을 이렇게 기관이나 30주를 다루는 이제 연기금 쪽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찍어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시간을 빼서 찍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다만 5분, 10분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이 핵심에 대한 부분과 차트 이런 거 어떤 뭐 경고 종목, 위험 종목 이런 거보다 좀 진실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런 진실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12월 12일이 경고 종목이 어떻게 해제된지 이게 결정나는 날입니다. 예, 그것도 뭐 알고 가시면 나쁘진 않겠네요. 자, 궁금한 점은 다른 게 있다고 하든가 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런 거 있다 아니면 사연 이런 게 있는 분들도 한번 보내보시죠. 간단히 봅시다. 이거 제가 아까 자 쭉쭉 보면서 봅시다. 여기 이제 이정재 씨, 정우성 Y 이거는요 예전 과거 비덴트라고 아마 주식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분들 돈 아닙니다. 그냥 그 뭐랄까요 얼굴 마담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텔레그램 방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나중에 대주주 기준 30억 상향 검토 기재부 검토하지 않아. 근데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또 올려드리냐면 이거 뭐 없는 기사로 하죠. 이유는 뭐냐면요. 신규 상장주도 에코프로머티죠. 맞잖아요. 3개월 기준으로 상장된 거 다 신규 상장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월에 신규 상장된 이 에코프로머티는 10억 원이 30억으로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게 되면, 즉 30억까지도 안 팔아도 세금 안 물릴게요 라고 되면 얘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회피하는 이유는 양도세 물량이 나올까봐 걱정한 거죠. 근데 이 자금들은 만일 이게 풀리게 되면 덜 들어오겠죠. 네. 지금 이 과정에 하나하나의 힘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꽤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감안해야 돼요. 여기 다룰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루고. 필수입니다, 사실 이건. 사실 저 연기금의 세미나 할 때, 한 번 할 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고, 가정평화나 이런 것들, 뭐 주식 때문에 또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연배들이 저보다 저 또래 아니면 더 이렇게 많잖아요.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장의 MZ세대들이 뭐 주식을 뭐 패션을 잘 읽는다 하지만 우리에겐 연륜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더 잘 되실 겁니다. 왜? 패션이라는 거. 주식시장도 패션이죠. 그래서 저 아들 녀석하고도 항상 어떠한 하나도 이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에 제가 필드에서 가장 스타 펀드 매니저였고 시장을 읽는 눈도 지금 매번 어떠한 블랙핑크 이런 것들도 뭐 항상 이제 참고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륜만 가지고 참을성 가지고 끈기와 수용성만 가지고 오십시오. 오랫동안 시장을 살아왔고 인생을 살아온 그 부분을 저는 가장 높이 존중하겠습니다. 이거 뭐 에코프로 코스피 200 지수 증랩 이런 겁니다. 미리미리 올려드리는데 에코프로 BM이라는 거는 250만 원 가짜. 아까 에코프로도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왜 못 올랐냐? 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올랐냐? 이거 지분 가치 때문에 오른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죠. 자, 아까 양극재. 여기서 뭐 전구체 플러스 리튬. 리튬 가격은 폭락을 합니다. 리튬 중에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과 황화 리튬 가격은 폭락을 해요. 모르겠어요? 가공해서 파는데 그룹사에게 전가를 할 수 있어요. 가격 상승분을. 근데 빠지면 마지노선 닥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당연히 못 올라가죠. 근데 왜 올랐다? 봐요. 그룹사지만 못 올랐죠? 사업이 다르잖아요. 양극재 중에서도.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올려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뭐 거짓 보고서 이거 바로 뭐 올려드렸죠. 이거죠. 가격이 발로 올랐잖아요. 황화리튬, 그다음 수화리튬 가격. 그러니까 오른 겁니다. 정확히 이 시간부터 2시 32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수익 나고. 그냥 서로 저한테 안 보내줘도 됩니다. 근데 서로 자극받으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기부하십시오. 네, 기부하십시오. 저한테 말고요. 주식탈자 연구소 이름으로 한번 해주세요. 긍정적인 시그널 많이 한번 발생해 봅시다. 그냥 오르는 건 진짜 없습니다. 위믹스도 아까 위메이드 코인의 상장권 쭉쭉 올려드리고
BL부터 시작해서 요소수 이야기도 나오고 라이브 시작합니다라고 하죠. 계속 다뤘죠. 여기 뭐 수익 내신 분들 보면 이분한테 제가 아까 갤럭시 모니터리도 쭉 올려드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4만 6천. 자 9,100. 이분은 10억 갑니다. 예, 이거 12일 8일 8시 58분 땡겨서 봐보십시오. 중요한 건 전부 다 지금 NFT 쪽으로 돼 있죠. 위메이드부터 이겁니다. 시장의 판을 알아야 되죠. 산업의 변동성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IRA 뭐 이야기 쭉 나오죠. 이 부분도 꼭 들어오세요. 쭉쭉 한번 올려드리는데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시장 이야기와 그리고 종목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영원한 승자는 없지만 결국 뭐다? 중간중간에 승자는 조금 바꿀 수 있지만 최종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게 편하죠. 그 논리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다만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정말 정확해집니다. 이런 의도를 몰랐다 치더라. 아래에서 위를 보면요. 뭐랄까 오르는 최종만 가기 위해서 이제 목을 매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사람은 심미의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를 가지고 논다. 그 심리가 없는 게 기계다. MSCI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이란 지수도 마찬가지다.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갈 겁니다. 퍼센티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L라고 보내시고요. 텔레그램방 링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반드시 1부터 10까지 바꿔서 정상적으로 크게 갈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들은 끝에 7958이면 7958 지인이라고 해서 텔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승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뭐 51분, 52분 넘어가는데. 그죠? 자, 위에서 아래를 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말고 멀리. 그리고 내가 산으로 올 때 비가 오면 피하자고요. 사고 확률이 있으니까. 아니면 안전장치인 산업을 보고 거래합시다. 프렌드, 사이클. 그죠?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MZ세대를 이기는 어떤 연륜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볼게요. 에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